안녕하세요. 이덕준 의무사입니다. 지난 19일 드디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다툰 하나생명과 현대자동차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통상임금 판정 시에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여 지난 2013년부터 이어져 온 판단 기준을 11년 만에 변경하였는데요.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판결의 효력 범위 그리고 향후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해 왔는데요. 이때 고정성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성질을 말합니다. 이 고정성 증표는 2013년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고, 다수 회사에서는 이러한 고정성 기준을 근거로 상여금의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을 부과하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실무를 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하나생명보험의 재직조건부 상여금과 현대자동차의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이 고정성이 없음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면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부과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정성은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조건이며, 고정성을 요구함으로써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좁아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점,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반영해야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인데요.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의 재직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여야 한다는 조건만으로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근로일수 조건부 상여금의 경우에도 지급 기준이 되는 최소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수 이내라면 해당 조건이 소정근로 제공에 따라 충분히 충족 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덧붙여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못 미쳐 조건부 임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가지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법리가 변경되면 판결의 효력은 이전의 사실관계들에도 소급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 범위를 제한해서 2024년 12월 19일 선고일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이거나 선고일 이후에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노동 현장에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장기간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통상임금의 범위 변경에 따라서 발생할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판례 변경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시간의 근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출산 전후 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조건부 상여금을 전제로 설정한 임금체계와 규정이 있다면 인건비 부담의 증가, 임금체계 내 균형 등을 고려해서 재정비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판례로 통상임금의 징표에서 고정성이 명시적으로 제외되기는 했으나 통상임금이 실근로와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된 소정근로의 대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실상 예측 가능성과 고정성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어떤 임금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게 될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